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윤구의 난처한 입시 전략 윤윤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난처한 난생 처음 한 번의 입시 전략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네 번째 강의 고교학점제와 입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고교학점제와 이제 수능인데, 최근에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2028 대입 전형의 수능 확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랑 사실 좀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능 체제가 확정되었다라는 전제를 깔면 국어, 수학의 선택 과목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탐구, 과학, 탐구에서 선택 과목이 이제 없어요. 모두 다 융합형, 통합형이고요.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은 수능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가 이거라고 그랬죠. 모든 수험생이 사탐, 과탐을 선택하고 모두 다 시험을 봐야만 합니다. 다만 모두 다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전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결국은 수능에서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5과목을 전제로 할 거거든요.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사탐, 과탐. 근데 과목 진행 시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 탐구와 과학 탐구는 분리하기는 하지만, 분리해서 시험을 치긴 하지만 모든 대학이 사과탐 성적을 요구하게 되긴 할 거예요. 자격으로 볼 거거든요. 5과목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공통 과목 5과목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국어,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45문항이고요. 오지선다형이에요. 배점은 2점과 3점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전체 100점 만점에 수험시간 80분이에요. 차이 안 나네. 과목만 딱 놓고 보면 출제 과목,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그 다음에 실제로 국어는 패턴 자체가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크게 고민할 여지가 없다. 다만 이제 선생님이 2028 수능 두둥 미리 예언을 좀 하자면, 나중에 고3 되면 선생님이 이 예언이 맞나 안 맞나 꼭 확인하세요. 국어는 어려워집니다. 왜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학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는 게 대체로 미적분, 확통, 미적분원, 이전 교육과정에서요. 확통과 미적분 그리고 기하 과목의 선택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구분도 됐고 등급도 나눌 수 있고 줄도 세울 수 있었거든요. 왜? 어차피 수능 정시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수능 점수로 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난이도 조절 역할을 수학이 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일 좋은 대학들,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지만 내가 포기한 대학들 있잖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학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수학 만점자나 수학 1개 틀린 학생들이 베이스가 돼요. 그럼 뭘로 변별을 하게요? 국어로 변별을 해요. 지금까지 수능에서는 그런 역할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포지션이. 그런데 수학의 난이도가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국어요. 겠죠? 그래서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부탁드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교학점제 하에서 국어의 중요성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어 공부의 양을 확 늘려야 되겠죠. 어떻게 늘려야 된다고요? 고민하세요. 국어 선생님한테. 그래서 열심히 매달려서 EBS 선생님 붙들고 열심히 매달려서 국어 공부 좀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반드시요. 자, 그 다음에 수학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역시 30문항이고요. 오지선다형과 단답형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2, 3, 4점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100점 만점에 100분의 시간을 줍니다. 다만 과목은 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 문과 학생들의 수학까지. 그 다음에 단답형 30% 포함해서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사실상 엄청 많이 바뀌긴 하지만 큰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 수능의 틀은 가능하면 그대로 유지한다. 이게 발표를 하면서 보여준 가장 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영어는 그대로 갈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는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문제의 사회탐구, 과학탐구예요. 문제의 사회탐구, 과학탐구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모두 다 시험을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탐구, 과학탐구가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사회탐구는 25문항, 원래 사회탐구, 과학탐구 전부 다 25문항으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20문항이었거든요.
20문항에 30분의 시간을 줬는데 25문항에 40분의 시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 오지선다형 똑같고요. 그 다음에 배점은 2점, 3점에서 1.5, 2.5. 그러니까 배점이 세분화되어졌다라는 말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요. 뭐 어쨌든 입시 강사든 대입 전형을 준비하고 출제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일단 예시문항들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 예시문항을 베이스로 분석하고 생각을 해보면 통사 통과 문제는요. 정말 수능형 문제로 나올 거예요.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통합형 문제로 좀 나올 거거든요.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들로 나올 거예요. 왜 이런 전제가 깔리냐면 여러분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과목을 수능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사회탐구나 아니면 과학탐구의 과목들이 통사 통과를 침범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전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학생이 예를 들어서 경제를 선택해서 배운 학생이 유리하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통합형 수능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과목별 유불리가 없도록. 요렇게가 통합형 수능의 1번 기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목, 특정 과목, 예를 들어서 생물, 생투, 그죠? 아니면 유전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선택해서 배운 학생과 심화 과목을 배운 학생과 그냥 통사, 통과만 배운 학생들이 유불리가 없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2, 3학년 때 배우는 과목 내용을 갖고 와서 수능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1학년 때 걸로만 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통합형 문제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야. 그걸 알 수 있는 단서가 뭐야? 1.5점짜리와 2.5점짜리, 2점짜리 배점을 크게 벌려 3개로 나눴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문제를 5문항 늘리면서요. 10분이라는 시간을 더 줬어요. 쓸데없는 계산이긴 하지만 그죠? 20문제 30분 하고요. 25문제 40분은 시간이 문항당 시간이 조금 더 늘어요. 조금 더 늘어요. 1.5, 1.6 이렇게 되거든요. 조금 더 는다고요. 조금 더 늘어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문항별 난이도가 조금 차이가 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조금 더 어려워질 거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통사 통과 예시문항 나온 거 보면 시간에 대한 그 문제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걸리는 유형의 문제들을 선별해서 출제를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로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2025 서울대 정시교과평가라고 하는 영역인데 서울대가 뭘 하고 있냐면요. 몇 년 전부터 정시 성적으로 학생들을 이별수 선발해서 학생부를 보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선발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 선배들도 했단 말이에요. 왜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시 객관식 시험이라는 것에 대한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선생님이 여러 데이터를 보여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시간 없으니까 패스. 근데 어쨌든 정시 객관식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계는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너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볼 거야. 두 번째요. 그 과목의 성취도가 어떤지, 성적이 어떤지 볼 거야. 그런데 얘들아 잘 봐. 대학이 어떤 자료를 발표할 때는 정말 많은 걸 고민하고 발표를 하고 단어들을 선별해서 쓰거든요. 잘 보세요. 교과 성취도를 잘 보면 교과 성취도예요. 점수화 하겠다. 점수 도짜니까 점수와 척도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척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를 보자고요. 교과 영역 및 모집단 관련해서 교과 전체의 영역과 모집단이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진로와 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교과 성취도의 우수성을 평가하겠다는 거야. 교과 성취도는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 교과 성취도는 1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 체제로 바뀌니까 1등급이냐 아니냐를 보겠다. 이게 교과 성취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도 대부분 다 이렇게 하거든요. 교과 성취도의 뭐라요? 우수성을 평가하겠다고요. 그러니까 그 교과 성취도 1등급 받았어요? 성취도 A 받았어요?
그 A 받은 거가 진짜 우수한 것인지를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정성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죠. 우수성의 평가는 정성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시에다가 이미 정성적인 평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두 번째요. 엄청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죠. 네가 선택한 과목의 수준을 반드시 보겠다라는 거예요. 쉬운 과목을 선택해서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과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서 조금 낮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 과목 수준 차이를 고려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다고요. 이미. 옛날부터 했다고요. 몇 년 전부터. 그 다음 마지막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에요. 그래서 교과별 수업 활동에서 나타난 학업 수행에 뭘요? 충실도를 평가하겠다고. 충실도는 뭘로 평가할 수 있게요? 네. 학생부로요. 됐죠? 그러니까 학생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학생부를 봐서 물론 학생부 전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학종과 좀 다른 이야기예요. 학생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교과 세팅만 보겠다는, 교과 관련 내용들만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성적인 평가를 하겠다고요. 여기서 정성적인 평가 나왔고 여기서 정성적인 평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객관식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을 무조건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체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전 몇 년 전부터 3, 4년 전부터 건국대, 시립대, 성균관대, 경희대, 고려대, 한양대는 작년에 시작하긴 했으나 어쨌든 대부분의 대학이 뭐 한다고요? 서류를 반영해요. 정성평가 반영하고요. 제일 먼저 출발한 대학이 고려대와 동국대거든요. 그러니까요. 정성적인 평가 방식을 다 동원하고 있다. 어디에다가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다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 뭔데요? 내신 성적으로 줄 세우는 전형이요. 그 전형에다가 학생부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28 대입체제에서는 이 부분이 훨씬 더 강력하게 거의 수도권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이런 유의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2028 수능 체제를 살펴봤더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고등학교 생활을 잘 해내기를 바라면서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